돈을 많이 풀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잖아요. 뭐 오르는 거 보세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뭐 60만 개 넘는 비트코인 다 팔아 치운다고 하면 그때는 폭락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영끌에서라도 비트코인을 있는 힘껏 살 겁니다.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30일 오전 10시 19분입니다. 네, 이게 녹색봉들, 아름다운 녹색봉들이 이게 4시간 봉인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요 정도면 뭐 메로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봉들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음봉이고 연속해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어저께도 상승을 했었는데 어저께 낮에 제가 방송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요게 최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만 9천, 10만 8천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최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저점 근처는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요쯤에서는 다시 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온 상황이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막 날아갈지 뭐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1번이든 2번이든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바로 올라가든 좀 조정받고 올라가든 뭐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니까 물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별개의 이야기지만 우린 뭐 현물로 모아가는 DCA 하는 투자니까 뭐 여기서 사든 그냥 다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다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100만 달러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00만 달러를 생각하면 지금도 뭐 거의 90% 할인 가격이니까 여기에서 뭐 한 10년 내로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시장이잖아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요즘에 금도 계속 최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금 차트 보시면 와, 금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보다 더 화려한데요. 무슨 금이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와,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죠? 금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한 1년 한번 볼까요? 최근 1년을 보면 확실히 좀 비트코인한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연초부터 보면은 금이 더 좋아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금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때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금이 좀 펀더멘탈이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알기로 중국 쪽에서 엄청난 금을 그것도 막 실물 금을 막 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부터. 그 영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좀 달러, 미 국채죠. 네, 요거를 조금 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제 생각에 금 위주로 매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사이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미국채를 계속 많이 모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금에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려고요. 하지만 저는 쫄보라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잘 못 삽니다. 사실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겠어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금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금 투자하기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혹시나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은 어차피 제가 이미 좀 수량이 어느 정도 있고 계속 DCA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뭐랄까요? 이제까지 해왔던 좀 자기를 증명해 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3년 이내에 훨씬 더 우월한 수익률로 갚아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뭐 10년을 보든 최근 5년을 보든 제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최근 15년, 최근 10년, 최근 5년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뭐 기타 몇몇 개 빼고는 압도적입니다. 수익률 면에서 뭐 그냥 웬만한 거를 갖다 놓으면은 다 0으로 수렴해요. 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그걸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은 장점은 사람하고 연관성이 좀 적다.
이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죽는다고 금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거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생각나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뭐 누가 죽는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나? 마이클 세일러가 죽으면 폭락할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마이클 세일러가 죽고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뭐 6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다 팔아치운다고 하면 그때는 폭락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영끌에서라도 비트코인을 있는 힘껏 살 겁니다.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골드는 제 기준으로는 좀 안정적이에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좀 그런 면이 확실히 좀 약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젠슨 황이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건강에 악화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사람이니까 갑자기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던가 하면 이 주가가 과연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뭐 주가를 면밀히 보지 않았어서. 근데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좀 영향을 좀 덜 끼치는 기업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기업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 여러분은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테슬라 소액주주인데, 만약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빠지면, 글쎄요. 뭐 갖고 있는 주식 뭐 얼마 안 되니까 팔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앞으로 기회가 오면 사야겠다. 일론 머스크가 죽고 주가가 만약에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럼 난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1인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이건 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런 기업은 여러모로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게 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너무 많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저는 무서워요. 네, 저는 쫄보라서 한 종목에 몰빵할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뭐 요런 데에 투자하는 건 젠슨 황이나 뭐 일론 머스크가 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가 나은 것 같고, 또 지수는 상승이 좀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매일 사고 있거든요. 고래동고무 카페에 제가 인증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인증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걱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사면서도 그런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없는 투자가.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랑 잘 안 맞는 걸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나스닥도 다시 좀 반등을 시작했죠.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 뭐 그냥 다 올라가다 가는 것 같아요. 이미 나스닥도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조정받고 또 이제 뭐 일주일 내로 최고점 다시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느낌입니다. 뇌피셜. 근데 뭐 분위기상으로 조정이 되게 작았죠. 다시 상승이 나오면 22,800까지 올랐었는데 23,000도 10월 달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꾸준히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금도 3,800달러를 훌쩍 넘었죠. 훌쩍 넘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 제 생각에 비트코인도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좀 조정받긴 했지만 뭐 머지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월 정도에는 최고점을 돌파해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뭘 사도 좀 좋은 시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때에 현금 비중이 막 너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 비중이 80%다. 이게 좀 올바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중에 크게 빠지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수 있죠. 근데 사이클을 생각해서 현금 보유를 지금 뭐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바람직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 11만 4천 달러. 그냥 원화로 할게요. 원화가 편하시니까. 1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 2배 됐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한 2배가 돼가지고 한 3.2억 정도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정이 오긴 오겠죠. 그럼 조정이 와도 만약에 뭐 한 2억 정도 됐다. 그럼 지금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80%까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지금 같은 시대에 뭐 다 오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최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많이 투자하고 있죠. 미국채. 잘 모르겠어요. 뭐 버크셔는 뭐 지금 뭐 주식을 막 사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버블이 끼고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도 버블의 뭐 초중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열은 시작됐다고 보긴 하는데 과열이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바로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때는 이분이 오를 텐데 역사적으로 과열이 끼기 시작하면 그 과열이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현금 비중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1, 2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최대 50%를 넘어가는 건 글쎄요. 뭐 저도 쫄보긴 하지만 현금 비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진 않거든요. 한 요 정도 수준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에 지금 현재 IT 버블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IT 버블 때는 어땠었는지 같이 좀 보시면 비교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요때가 IT 버블이거든요. 별로 이게 감흥이 없죠. 요거를 요렇게 보면 감흥이 좀 생깁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진짜 한참 가더라고요. 요쯤에도 이미 버블이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여기 바닥부터로 보면은 한 6배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버블이다 라는 말이 있었겠죠. 이제까지 뭐 그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8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야 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좀 조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미친 듯한 버블이 나타난 거죠. 거기에서도 또 3배가 올랐으니까 바닥부터 보면은 1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 14배 되겠네요. 그걸 생각했을 때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 뭐 드라켄 밀러 같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요때는 IT 버블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버블이었거든요. 실적이 되게 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새로운 기술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나오죠. 새로운 기술. 송중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때는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실적은 뒤따라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뭐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IT 버블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실적도 따라붙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메타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메타가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뭐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제가 기억하는데 2022년에 넷플릭스랑 메타가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2021년 고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때 막 77%, 뭐 말도 안 되는 조정이었죠. 이게 무슨 거의 비트코인 수준의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 조정을 겪은 이후에 현재까지 뭐 8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PER도 좀 높아지곤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메타에서 엄청나게 AI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AI에 투자를 하면서 그게 성과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닝이 성장성이 좀 밑바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미래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IT 버블 때보다 그러니까 PER이나 뭐 요런 거는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로 성장성이 좀 밑바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요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영원한 건 없다고 이렇게 8배 올랐는데 뭐 10배든 20배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은 뭐 불가피하겠죠. 근데 이게 언제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가 참 어려운데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야지 하면
요 수익을 못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차라리 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요만큼 조금 올라가서 기분 좋다가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럴 때마다 DCA를 하는 거예요. 뭐 나스닥 QQQ를 사든 뭐 개별 주식을 사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평단이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한 5배에서 7배 정도 수익이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IT 버블이 무서웠던 이유는 제가 이때 고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때가 2000년 3월 13일인데 이때의 최고점을 언제 경신했나 한번 보세요. 요때 경신했거든요. 요때 2015년 15년 걸렸어요. 15년.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거든요. 15년. 근데 이때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그런 요때 이후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돈 풀기가 뭐 QE라고 하죠. QE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화폐 가치를 제가 느끼기에는 화폐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런 노하우가 있었다면 이렇게 15년이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뭐 3년에서 5년 이내로 짧게 끊고 다시 좀 빠르게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요걸 알았다면 경기 부양을 돈 푸는 걸로 만약에 해냈다면 그래서 이때하고 지금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공포 때문에 15년이나 걸렸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아마 모든 걸 다 돈 푸는 걸로 해결을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잖아요. 뭐 오르는 거 보세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로그 스케일로 봐도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한 칸만 해도 한 3, 4배가 되는 건데 계속 뭐 몇 배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현상은 돈 풀기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되게 많이 소개해 드렸던 책인데 최근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한 26, 27, 뭐 요 정도 됐을 때거든요. 저는 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20대 때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충격이 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싸움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막 말싸움 하다가 한 사람이 억울하면 막 울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좀 반성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좀 많이 울렸어요. 뭐 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팩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팩트를 막 얘기해서 이게 쟤는 우는 이유가 자기 말이 맞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반박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울리면서 저는 되게 이겼다는 희열을 좀 많이 느꼈었죠.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언쟁을 하지 마라. 언쟁을 해서 내가 이겼다고 실제로 이긴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20대 때였잖아요. 정말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형하고 막 싸우고 누나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하면서 나는 이기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싸움 이겨서 솔직히 뭐합니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는 좀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람 이름들은 좀 까먹었거든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파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만나서 그냥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자기 말은
거의 뭐 한 게 없고 그냥 리액션만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러셨군요. 아, 네, 그러셨군요. 계속 리액션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말도 너무 잘해 하면서 막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사교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됐다는 일화가 여기 전해지거든요. 이때부터 원래도 뭐 사람 말을 그렇게 뭐 안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좀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일즈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해졌거든요. 이거는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요즘에 좀 다시 읽는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업사원 하면 세일즈 영업, 뭐 저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기요사키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잖아요. 기요사키도 본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한테 돈을 벌고 싶으면 세일즈를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을 했다가 기자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가버렸다는 일화가 그 책에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 기자를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잘 파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을 좀 오래 했어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25년이니까 지금 9월 30일이죠. 딱 열흘 있으면 15년 됩니다. 학원을 제가 창업한 지 15년이 되거든요. 아, 제가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네, 창업한 지 1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아마도 뭐 세보진 않았지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을 했을 거잖아요. 사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등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게 다 이 세일즈와 영업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대부분은 이 세일즈와 영업이 타고난다고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말도 잘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뭐 학벌도 좋고 네가 잘났으니까 세일즈를 잘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뭐 스펙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상담을 1시간을 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 한 50분은 듣기만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은 뭐냐? 이분이 더 신나게 이야기할수록 화제를 던지거나 칭찬을 하거나 리액션을 하거나 이것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50분 이야기하고 고객이 10분만 말하게 하고 이게 저는 최악의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담겨 있어요.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영업책은 세상에 너무 많은데 각각의 뭐 기법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영업 기법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샤이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샤이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성적이고 말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영업에는 어떻게 보면 더 최적화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글서글하고 뭐 성격 좋고 넉살 좋고 말 잘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하면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영업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계속 듣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건 상대방이 고객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한 답변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품은 이러해서 매우 좋습니다. 바쁘시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거는 최악의 영업이다 라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매우 동감합니다. 일단 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좀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창업 강의할 때는 이렇게 뭐 번호 따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을 좀 말하게 해줘야 돼요.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업이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지금 나는 영업이랑 관련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너무 깁니다. 내가 설사
직장인이고 내근직이라 가지고 영업할 일이 앞으로도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진짜 너무 길거든요. 만약에 한 65세쯤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됐든 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65세가 넘었는데 취업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뭐 자기 고용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고용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되게 절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하다못해 뭐 고깃집을 하더라도 뭐 상대방에게 무언가 어필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한 사람 정도, 한 팀 정도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다음에 혹시 또 오면 그걸 기억해주고 이런 게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죠. 책 얘기 한 김에 한 권의 책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책인데, 개정판이 나왔네요. 저도 개정판은 안 샀는데, 개정판도 좀 사야겠습니다. 18,000원이네요. 네, 예전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요새 책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이미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봤던 책인데, 매우 강추하는 책입니다. 경청이 뭔지, 섬기는 리더십이 뭔지,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좀 많은 게 담겨 있는 책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3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책 먼저 보는 게 좋냐?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땡기는 거 먼저 보시면 되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6일 약국 갑시다,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 뭐 뭐든 상관없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실제로 돈 벌고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도 되게 중요하죠. 네,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시드가 뭐 전혀 없다. 그럼 시드를 만드는 일이 당연히 먼저잖아요. 시드가 뭐 100만 원인 사람이랑 시드가 뭐 1억인 사람이랑 출발선부터가 뭐 100배 차이 나잖아요. 내가 투자를 뭐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비트코인에만 투자해도 저는 망하는 투자가 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는 그냥 비트코인에만 맡겨놔도 저는 중박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대박을 바라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현생을 살면서 내 가치를 높이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만드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영업을, 세일즈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샤이하거나 말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권의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랑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 그리고 6일 약국 갑시다. 네, 요런 책들이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꿔준 책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요거는 뭐 비교적 신간이라서, 그러니까 영업 책들 되게 많은데 이 책이 저는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쉽게 쓰여졌고, 직접적으로 영업을 배우고 싶으시면 이 책이 좋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면은 뭐 이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잘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일 약국 갑시다를 따라올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은 진짜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돈을 꽂아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